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5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져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 신호등으로 바뀌었고 이것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기 전에 오늘 저녁 6시에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단판을 매듭 지어야 됩니다. 이재명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청신호가 켜졌었죠. 하나는 대법원이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서울고등법원이 형사 7부에서 이것을 15일 대선 전 15일에 재판 날짜를 잡았죠. 그래서 그날 이재명이 안 나오면은 그 직후에 바로 선고를 해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100%니까 날짜만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이재명은 큰 이 핸디캡을 안고 본인의 범죄 혐의가 사실상 유죄로 확정이 되면서 만에 하나 당선되더라도 바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갑자기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15일로 예정된 이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재명은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고 아마 또 법원이 이재명과 민주당 개딸들의 협박에 굴복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서울고등법원의 이 행태를 지적을 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될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비대위원장, 금성동 원내대표는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지금 이 김문수 후보, 자기 당의 경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압박하는데 온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뭔지 그런 부분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을 저지를 해야 될, 이재명 집권을 저지를 해야 될 그 막중한 그 일이 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판을 지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두 사람이 밤을 새더라도 단판을 짓지 않으면 결국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들이 있죠. 대대적인 정치 보복, 그리고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대혼란, 또 하나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이 다 통과되는 그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이재명의 집권인데 그걸 막지 못하면은 지금 역사의 재현이 됩니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서 역사의 재현이 되든지 아니면은 무리하게 또 단일화를 추진을 하는 바람에 이게 삐걱해서 그 흩어져 버리는 바람에 분열되는 바람에 이재명의 집권을 막지 못했든지 역사의 재현이 다 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시에 시작될 단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은 그 단판장에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일단 이재명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서 첫 재판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은 바로 그 직후에 일종의 옐로 카드를 주는 자격 상실형 유죄 선고를 해서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겨놓는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오늘 굴복을 해버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서울고법 형사 7부죠. 오늘 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 일후인 2025년 6월 18일, 6월 3일이 대선이죠. 2주 후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전에는 왜 5월 10일로 잡았습니까? 5월 15일로. 그때는 5월 15일로 잡을 때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잡았습니까? 재판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잡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의 법대로 지금 재판 절차를 정해놓고는 민주당의 협박에 굴복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하겠다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죠. 서울 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부 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그 자세를 견지해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왜 당초에 예정된 재판 날짜를 미뤘습니까? 그 어떤 협박에 굴복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이 그동안 그러니까 대법원 그리고 서울고법에 대해서 양쪽을 다 겨냥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대선 개입을 합니까? 대선 개입을 하려면 그 전에 이미 신속하게 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버리셔야죠. 그런데 이거 질질 끌다가 이제 대법원이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서울고등법원이 협박에 눌려버린 겁니다. 민주당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을 미루지 않으면은 담당 판사들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탄핵을 당하기 싫어서 그 민주당과 조국당 의원들이라는 사람이 형사 7부 재판장 주심 판사의 실명을 계속 거론하면서 또 좌표 찍기에 나서면서 협박을 해왔다. 여기에 이렇게 좌표 찍기 법원 판사들을 좌표 찍기 하고 뭐 탄핵하겠다 공수처 고발하겠다고 하는 이재명이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이면은 사법부가 그것을 뚫고 의지를 가지고 처음에 법대로 하기로 했던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또 협박에 눌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좌표 찍기 협박이 일어났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것을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많죠. 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법원의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판결이 잘된 판결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어제 소개해 드렸죠. 특히 우리 젊은 층이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찬성을 보내고 있는데 고법이 또 대법원 판결이 무색하게 어떻게 보면은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법이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게 그 연기 결정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대장동 재판도 멈춰라.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올라가 있는 위정교사 이것도 멈춰라. 위정교사는 원래 한 번 더 고법에서 재판하고 이 대선일로 예정된 6월 3일 날 구형을 때린다고 했던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다 멈춰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다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서울고법이 먼저 형사 7부가 먼저 들어버려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대법원하고 다 봐주지 않습니다. 봐준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지만 제가 잘못 표현을 했지만은 그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키기 위한 공격을 민주당이 14일 원래 14일 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서울고등법원의 첫 재판 전날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죠. 청문회를 하겠다. 첫 재판 고법 재판 기일 전날 청문회를 해서 몰아붙이겠다. 그리고 조희대를 고발도 한다. 공수처에. 그리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도 고발한다.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막 난사를 했는데 서울고법이 오늘 이것을 철회한다고 해서 연기를 한다고 해서 재판을 이거 철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법을 덮쳐서 고법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다른 재판, 위정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전부 다 멈추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한 이 탄핵도 그대로 하고 청문회도 하고 막 몰아붙이겠다는 겁니다. 대선 때까지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밀고 나가기 위한 그런 책략이죠. 그 책략에 일단 서울고등법원이 항복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그 위인 설법, 이재명을 위한 법을 만든 그 대통령 당선자 재판 정지법 이것도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하고 대법원장을 또 청문회에
불러서 국회 대법원장을 부르는 것도 초유의 일이죠. 자, 이런 정치적 난동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데 그걸 앞장서 막아야 할 건영세, 권성동 지도부는 지금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김문수 후보 집 앞에 찾아가서 집에 불 꺼져서 없는 걸 뻔히 알면서 그 앞에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 비슷하게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지금 이 중차대한 이재명의 사법부 협박 이런 데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고 단일화의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찾아가가지고 단일화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 지금 일종의 감정이 격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좀 설명을 별도로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오늘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두 사람이 6시부터 단독으로 회동을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단일화 협상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입을 하고 거기다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김문수 후보가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죠. 자, 이 일종의 압박용으로 쓰기 위해서 전 당원 투표도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말이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당의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모든 당무는 대선 후보에게 다 주고 본인들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대위 구성 같은 것도 이 차질을 빚게 하고 또 사무총장도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치 기득권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건건 지도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지도부는 지금부터라도 당장 빠지고 오늘 6시에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에게 이 단판을 맡겨서 여론조사를 하든 책임당원 투표를 50% 반영을 하든 아니면은 정말 한 사람이 양보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이 정권이 그대로 이재명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일종의 이 항복을 법원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그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 법원이 지금 잘못됐다. 검찰이 기소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또 계속 끌고 나가겠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이 여권 안에서 보수 우파가 분열이 된다면 이건 그냥 대선 그냥 해보나만 하죠.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의 단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송국권의 정치쇼 시간, 그 시간까지도 이 단판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7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